고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중기 하락장의 변곡점 바로 어제였을까요?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시점을 그 전날에 제가 예고해 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어제 하락하다가 반등한 시장, 오늘은 일단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가 0.5% 내외 하락인데요. 그 가운데서 반도체,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오늘장 특징 전해주시죠.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상대적 약세입니다, 여러분. 해외 시장 강세, 국내장 강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오늘 10월 25일이고 10월 말이니까 하나하나 오늘부터 계속 가면 됩니다. 일단은 나스닥이 이틀째 강세를 줬는데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결론을 얘기 안 하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나스닥이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15,250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권미란 앵커가 지금 2차 전지 약세 얘기한 거하고 받아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나스닥이 15,250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올라가면 저쪽에서 아무리 나쁜 얘기가 나오거나 매도 레포트가 나와도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처럼 저쪽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아마 매수세가 유입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 나스닥이 저 자리를 못 뚫고 가면은 어차피 나스닥은 지금 약간 아래로 쳐져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다시 또 이어서 나갈게요. 나스닥이 강한 것은 어제 이제 빅테크 실적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거든요. 원래 이 빅테크 이것도 그나마 이종복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내 유튜브에서는 부랴부랴 시간이 없어도 얘기는 해주지만은 이 방송, 이 마케팅은 내가 딱 얘기하려고 하는 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그죠?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빅테크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거 보여주면서 얘기를 이걸 길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종복은 이미 지난주에 미스터 진단 하고 할 때도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테슬라 실적 나오고 테슬라 급락했고 넷플릭스 폭등했고 그다음에 24, 25 이쪽으로 갈 때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밤새워서 내일 나오는 걸로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어제 나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어제 미국장이 강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빅테크들은 예상치가 이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다 예상치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빅테크 실적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인공지능 기반형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은 거예요. 다만 다시 또 나스닥으로 갈게요. 이미 다 이 종목은 다 알고 있고 이거 내 유튜브 본 사람들한테는 이미 다 얘기해 줬거든요. 이 정도는. 근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기에 테슬라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개인들은 2차 전지가 좋아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지금은 그게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 얘기해 주고 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나스닥. 지금 이게 나스닥 시장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쪽 우리나라는 빨간 선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이쪽까지는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요 자리가 14,000 위로는 300 얼마고 이쪽 아래로가 14,000의 중간값이 14,250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14,250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왔을 때 시장, 그 다음에 나스닥이 15,250 플러스 마이너스를 돌파했을 때 시장이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딱 중간에 있고 근데 빅테크 실적과 이게 어느 정도 긍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전쟁 관련해서도 약간씩은 긍정의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유가도 빠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11월 달 CPI는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서부터 이제 장이 그렇게 판때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무지하게 큰 얘기한 겁니다. 그거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오늘장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퍼놓고 반도체나 인공지능 기반형이나 이쪽 종목은 전체적으로 다 빨갛고 거기에 칩 관련주도 흐름 양호하고 얼마 전에 자율주행도 얘기했잖아요. 자율주행들도 움직임이 좋고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그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었는데 이제 중기 하락 변곡점이 끝나고 나니까 약한 섹터는 존재하지만 그 이외의 섹터의 흐름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이제 종목들이 얼추 빠질 만큼 빠져서 이제 나는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느냐. 그런 특징이 지금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반대 매매, 매물 소화 과정 급격하게 좀 일어났던 부분들도 다른 방송에서도 참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 좀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금 시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또 320 돌파, 317 지지 체크죠, 여러분. 최근 3일 동안에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1차적으로 내가 지수 쪽으로 얘기해 줄게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제도 얘기했고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아마 저런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오늘도 지금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320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이 320 쪽이 이쪽에서 이렇게 늘어지면서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312로 죽이지 않고 이쪽에서 버팅기면서 최소 315를 안 깨면서 이쪽에서 버팅기면서 움직이면서 320 쪽으로 갔어야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미 어제 312까지 밀어버리니까 지금 320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312.9를 그냥 313으로 놓고 321이면 8P 정도지 않습니까? 8P. 그러면 지금 지수가 1P가 7.7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머리가 나쁘니까 빼고 이게 종합지수 차트 갖고 해도 보이는데 왜 굳이 선물로 얘기하고 우리는 선물로 하냐면 나는 파생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수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 파생의 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점 대비 한 60P, 60포인트 가까이가 어제 땡겨진 겁니다. 어제 저점에서 오늘까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21선을 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지수 차트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제 얘기해줬죠, 여러분. 아침에 바로 21선이 이제 밀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샀을 때 당했는데 조금 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쳐졌을 때 샀으면 안 깨지고 어제 매수 포인트 잡은 게 못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안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이제 21선이 밑으로 이렇게 쭉 박히면 요런 정도 과정, 그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잘 참고하시고 이거 진짜 되게 크고 중요한 얘기 한 건데 아마도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시간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 원래는 오늘도 추세 패턴 중요성을 해야 돼요. 근데 나는 3-4번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따가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하는 게 시간도 넉넉하고 좋을 텐데 어쨌든 좌우당간 오늘 특징에서 움직임이 좋은 쪽을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면 첫 번째 마디가 12개가 빠지면서 밀리거나 전체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24개. 그 다음에 여기 3파로 만들어질 때도 24개. 근데 지금은 10개잖아요. 그러면은 짧게 맞으려면 2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맞으려면 14개. 14개면 한 3주 코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주면 지금 기준에 11월 만기일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그때 물가지표 나오는 그 타이밍까지예요. 바로 거기. 그리고 거기에 가면
그쪽에 가면 이제 장의 움직임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까지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거예요. 다만 이제 어쨌든 코스닥도 지금 보면 이 빨간색 선들이 집중적으로 이 밑에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방으로의 경직성은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2차 전지가 약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종목들이 버팅기거나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반도체도 어제도 내가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기에는 힘이 떨어집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결국은 시세를 선도해 줬고요. 이것도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고점 부담 생기잖아요. 밀려 있을 때, 지지권에 왔을 때는 적극 매수. 고점 언저리로 갈 때는 관망 내지는 보유자 영역.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쪽으로 왔을 때는 스트롱 바이, 적극 매수, 스트롱 바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적극 매수라는 말을 이 장에서 하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한미 반도체도 보면 신고가 돌파하려고 하죠. 이것은 관망, 홀딩 내지는 관망입니다. 이런 건 지금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기술적 흐름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칩 관련주도 좋고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의 중형주도 지금 양호하고, 자율주행은 대표적으로 퓨런티어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시 신고가 언저리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으면 35,000원 세게 못 넘어가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반도체과나 이런 쪽은 되게 움직임이 좋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한 코멘트 드릴게요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였죠. 어제 양호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지속적으로 이쪽 포스코 그룹주도 양쪽으로 갈립니다. 포스코도 홀딩스도 지금 증거금 100으로 지금 묶여 있고요. 증권사 레포트가 그렇게 썩 좋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은 증권사의 레포트도 긍정의 레포트는 없어요. 물론 1년 내내 뭐 부정적으로 낸 증권사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정도의 주식도 어제 저점에서 확 올려버리더니 오늘 또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어쨌든 그들이 매도 레포트를 쓰고 비중 축소 의견을 낼 때 왜 먹히느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먹히는 게 추세가 기세적으로 약하고요. 기세 자체가 지금 추세가 하나 마이크로 쪽하고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제 검색기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시스템 매매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매수 시그널이라는 게 떠야 돼요. 내가 이 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꼬꾸라져 내려갈 때는 매수 신호가 안 뜹니다. 그러면은 매수 신호가 안 뜨면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안 생기겠죠. 거기에 이제 신용으로 쓰고 했을 때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법이 개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용의 어떤 거기 중에 3개월 단기 신용 물량들이 대부분 일반인들이 쓸 때는 한 3개월 정도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이들이 가장 급격하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타이밍이 7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신용으로 질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쫓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중순 타이밍 쪽서부터 이제 아마 들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7월 19, 7월 18, 막 이쪽 언저리서부터, 그리고 7월 26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거의 상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개월을 따지고 들어가면 10월 중순 때 이후,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10월 17, 18일 쪽으로 가면서는 아마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아마 많이 떨궈져 나갔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량이 되려면 이제 26일 기준에는 내일이고, 그 다음에 아직 이쪽에서도 밀릴 때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최대 일주일. 너무 큰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 또. 그죠? 예. 그러면서 아마 눈치 보면서 흐를 확률이 좀 있을 건데, 나는 그게 현금 보유자 입장 아니면 비중이 작은 사람 입장, 그죠? 예.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수 권역이다. 요런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 속에 여러분들한테 반도체과나
2차 전지과나 이런 쪽을 얘기해 드렸고, 지금은 기존처럼 밑으로 팍팍 쏟아지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올라가고 싶어 하는 시장이 만들어졌고, 다만 2차 전지 쪽이 유독 약한 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 플러스 최근에 뭐 레포트가 좀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의 바닥 확인과 함께 배터리도 바닥을 확인해 주는지 여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늘 미스터 마켓이죠? 예, 맞습니다. 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핵심 주도주 중기 관점 양호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다만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마켓텐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